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며칠 전에 체코에서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30억 수주를 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러자 MBC 등을 비롯한 종북 좌파에서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기술이 아직 허술하다고 하거나 혹은 그 원자력 발전소 주변 우럭에서 세슘이 발견되었다는 등 방사성 물질이 완벽하게 차단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방송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종북 좌파들이 평소에 원자력에 대한 보도를 하지 않고 수주되었다는 뉴스와 함께 이런 고발 뉴스를 강력하게 퍼뜨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의 시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북 좌파들은 지금 현재 통일을 반대하고 평화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종북 좌파들이 한국과 북한과의 격차를 해소시키는 시간벌이를 하고 있다. 결국은 북한 김씨 세습을 안정화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민주적 통일을 이루려면 선거를 해야 되는데 인구 비례로 할 때 북한은 남한의 2분의 1밖에 의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인구수가 2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지원을 계속해주고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되면 그쪽에는 북한은 인구가 조금 늘고 한국은 인구를 자꾸 감소시키가지고 근접할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물론 무력적 통일을 한다 하더라도 혹은 연방제를 한다 하더라도 주권 재민이란 입장에서 보면은 인구수를 배려해야 되는데 인구수로 선거를 하게 되어도 한국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유로 문재인 정부 이후 한국의 인구는 급격한 감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산 좌파들의 의심 또는 음모론이 아닌가 하는 북두시민혁명군은 조심스럽게 의심하는 것입니다. 즉 한국에는 결혼 이후 육아의 어려움과 경제적 한계를 침소봉대하여 결혼을 기피하게 만들고 있다 하는 의심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에게는 경제적인 보상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은 인구가 늘어나게 된다 하는 그런 계산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선전전, 결혼 후에 애 키우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 여자의 경력이 단절된다는 식으로 그 결혼을 기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가족관계를 자본주의적으로 비판하면서 가족관계를 파괴하였고 더구나 남녀 차별을 강조하여 사회 갈등을 유발시키면서 가족이라는 게 남녀 차별의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관계라는 것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가족관계의 전통적인 유교적인 유대를 정교조정을 통해서 봉건적이라고 비판하면서 효라는 어떤 관념을 통해서 내려오던 가족적인 전통을 회피시키고 이념적인 단절을 획책하였다.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공이 7이고 과가 3이라 현재 현대사에 성취한 한국의 역사는 공이 8이고 과가 2 정도로 할 정도로 성계할 공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가족 관계 파괴를 부추기는 것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가장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을 북두시민혁명군은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저는 자녀가 넷입니다. 두 번째로 인구수와 함께 문제되는 것이 경제 격차입니다. 지금 현재 남북한에서 가장 크게 드러나는 격차가 인구수와 경제입니다. 남북한 통일이 이루어진다 하면은 남북한의 경제 격차에 의해서 북한의 주민들은 하급 노동자가 되는 계급적인 차별이 이루어지고 우스갯소리로 북한 땅은 남한의 부동산 자본들이 모두 차지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이런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또 남북한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한국의 경제 붕괴가 남북한 통일의 기회를 보고 종북 좌파들은 한국의 경제를 파괴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의심입니다. 즉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 같이 만들려고 재난지원금 등의 무상복지를 살포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이재명은 1인당 25만원씩 주자는 겁니다. 여러분 25만원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재명이 말 맞다나 소고기 한 근을 사 먹을 수 있어서 오랜만에 고기 먹었다는 그걸로 만족하십니까?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것은 물가 상승을 부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종북 좌파들이 주장하는 실질임금입니다. 25만원을 받았는데 물가가 30만원이 오르면 5만원을 여러분들이 다 덮어 써야 되는 겁니다. 알다시피 작금의 물가 상승은 문재인과 이재명이 경기도와 국민들에게 살포한 재난지원금과 무상복지자금을 풀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경제학의 기본만 아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원금 살포와 함께 경제학 원론에 나오듯이 금리 인하는 시중에 돈을 푸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 금리가 인하되었기 때문에 은행에 대출을 받아도 감당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동산이 폭등하였고 시중에 자금이 풀려가지고 2년 뒤 지금 물가 상승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가 상승의 요인이 혹은 물가 상승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덮어 씌우고 있다. 그러나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런 경제 운용이 종북 좌파들이 한국의 경제 파괴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는 의심의 배경입니다. 왜 이번에 그 체코에서의 원자력 발전 30조 수주를 했다는 소식에 언론들이 지금 보도하는 내용이 모두 한국의 원자력 기술에 대한 비난을 쏟아붓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종북 작가들은 북한의 붕괴 혹은 민주화 운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가장 쇼킹한 사건이 문재인 정부 때 탈북자가 생기지 않게 그 탈북자를 시범 선동적으로 북송을 시켜버렸습니다. 범죄자라는 이름으로 혹은 살인자로 몰아서 즉각 북한으로 북송시키면서 탈북자들이 한국에 오면 돌려보낸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동적이고 시범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즉 탈북 사태로 북한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거나 급기야 북한의 붕괴를 막아서기 위한 조처입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인권 변호사라 하는 문재인이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종북 좌파들이 북한의 김시세습 제도를 도우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는 가장 큰 배경입니다. 그리고 한국 내에서 북한의 붕괴 혹은 민주화 운동을 문재인 정부와 종북 좌파들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탈북민 민주화 운동 단체들이 쌀과 선전문을 실은 풍선을 날리면 북한에서 포를 쏜다고 선동하며 그 지역 주민들을 부추겨 반대 시위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포를 쏘는 것은 주권 침해로 똑같이 무력적으로 응징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이 민주화 운동을 할 때 일본으로 밀항하고 또는 김대중 납치 혹은 일본의 언론 보도에 대해서 일본을 비난한 민주화 운동 세력들이 왜 지금 한국의 종북 좌파들이 북한의 인권을 탄압하는 것에 대해서 혹은 그런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왜 입을 다물고 있는가? 이것은 명백하게 북한의 김치 세습을 옹호하거나 혹은 붕괴를 방어하려는 의도적인 태도이고 행동이라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한국의 사회 혼란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의 경제적인 붕괴나 무질서를 일으키면서 빈부격차 혹은 양극화 또는 기득권과 소외를 강조하면서 사회 혼란을 부추겨서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이 북한보다 살기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인식을 심기에 바쁩니다. 즉 자본가들이 약자를 괴롭히고 지금 마르크스의 주장처럼 사회약자들이 남한 사회를 붕괴시키려고 혁명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런 이상한 프레임을 북한에다가 선전 광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주민들도 한국 국민들도 세계 여행을 통해서 북한 같은 공산 국가는 없다. 그 북한은 주민들을 완전히 사육하는 국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쿠바에 참사한 외교관으로서 아주 고위직인 사람이 한국에 망명을 해가 탈북을 했습니다. 왜? 세상을 돌아다녀 보니까 한국은 아주 발전한 나라하고 민주국가인데 북한 같은 이런 국가는 없다는 것을 세계를 통해서 알고 있으니까 지금 모든 지금 북한 외교관들이 먼저 탈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북한으로 서서히 퍼뜨려져 갈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거 지금 종북 좌파들은 북한 체제를 옹호하기에 바쁘고 한국 사회의 혼란을 침소봉대해서 그 북한에게 그 북한도 괜찮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살이는 비슷한데 한국만큼 제도적인 질서가 잡힌 나라도 드물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또 빈부격차도 한국만큼 덜한 나라도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근면하고 성실한 국민성에서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으니까
나라가 부강하여 경제적인 토대가 이루어져 있으니까 한국민들은 누구나 건면하고 성실하게 본래적으로만 움직인다면 빈부격차 없이 잘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 입국을 하고, 하물며 프랑스, 영국 사람들도 한국 중소기업 공장에 취업을 하여 돈벌이를 하려고 한국에 입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두 시민혁명군도 많이는 아니지만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보면은, 혹은 지금 뭐 이집트라든가 터키 이쪽으로 이렇게 다녀보면은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을 갔다 온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나는 이래 생긴 게 인물이 좀 잘생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혹 일본서 왔느냐 혹은 차이니즈 이래 물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넘버원이라 그래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을 취업해가지고 일비라든가 그 월급을 정확하게 주지 않고 빨리빨리 일을 하라고 막 일을 학대하고 이러는데, 그 사람들은 여기 와서 편하려고 엄살을 부리지고 자기 나라에 돌아갔을 때는 한국이 그래도 국민성이 건면하고 성실하고 또 남에게 배려를 한다는 것도 그 사람들이 잘 알고 있어요. 한국에서 빨리빨리라든가 공장에서 받는 어떤 압박보다 자국에서 받는 어떤 스트레스가 훨씬 크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지나치게 온정적이고 이러니까 그런 거를 엄살을 피우고 자기들이 좀 편하려고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그들을 얼마만큼 인간답게 대하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손님이나 외부에 온 사람들에게 그렇게 박대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한국 사람을 만나면은 아주 좋아합니다. 넘버원, 코리안 넘버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지금 이 사회 혼란이라는 거는 공산자파들 혹은 권력 다툼을 하는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하나의 마타도어입니다. 그 부정적인 선동일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이 공산자파들은 은근히 북한 체제를 옹호 혹은 선전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내재론, 북한의 지금 현재 실정은 역사적이고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주체사상 그리고 세습제, 주민통제가 이루어진 것이니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박정희가 경제발전을 위해서 국가가 주체가 된 국가 경제를 주도할 때는 왜 박정희는 통제사회 독재를 한다면서 고함 지르고 비판을 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런 북한 체제의 옹호 속에서 탈북자를 배신자 혹은 범죄자 프레임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공산주의 혹은 민주화 운동의 가면을 덮어선 좌파들이 움직일 때 그들의 선동에 속았고, 똥도 찍어 먹어봐야 아는 후발 국가로서 그들의 실상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실상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비판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질서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힘껏 그들을 반대하고 비판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어제였죠. 보도에 체코에 30조 원의
원자력 발전소를 수주했다는 보도에 대해서 MBC를 비롯한 종북 좌파들이 발악을 하듯이 비판 언론, 비난 언론을 퍼붓는 것을 보고 정말로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들에게 매질을 해야 되겠다는, 회초리를 들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 여러분에게 이런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북한 체제를 평화 체제 속으로 그 기간을 연장시켜 주면서 한국 사회를 붕괴시켜서 그 어떤 동등한 입장으로 연방제 통일을 이루려고 하는 종북 좌파들의 음모라는 의심을 북두시민혁명군은 가지고 있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의 통일론은 적각개방론입니다. 한국에서 탈북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휴전선 내에 통로를 만들어 놓는 이런 적극적인 개방론을 주장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흡수 통일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력적인 방어 혹은 무력적인 공격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밝혀놓습니다. 통일은 절대 자유스럽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강한 입장을 표시할 때 그쪽에서 미리 협상이나 혹은 항복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을 북두시민혁명군은 준비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개인사에도 이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개인이 상대측이 달라들지를 못합니다. 적극적으로 항복을 하게 되니까 북두시민혁명군의 입장은 더욱 공격적인 통일 전략을 실천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체코 원자력 발전소 30조 수주에 대한 여러 가지 종북 좌파들의 질투 어린 비난 방송과 어떤 댓글을 보고 여러분에게 우리는 절대 종북 좌파들의 선전선동에 속아서는 안 된다, 그러다가 우리가 북한처럼 피죽을 먹는 시대가 다시 올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북두시민혁명 유튜브는 여러분의 응원 속에서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고, 또 북두시민혁명군 주체들의 계획에 따라서 잘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공지해 드립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혹 더욱 응원하고 싶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